자, 2025년 국가직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자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었다. 왜 그러냐? 처음 보는 선지가 많았지만 다른 선지로 풀 수 있긴 했어요.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면 다른 선지들은 기출에 나왔던 선지로 풀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리고 기출과 똑같은 선지가 적었어요. 하지만 기출에 나왔던 논리는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기출 논리로 풀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국가직 7급에서 많이 가져왔다. 국가직 9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가직 7급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결론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90점은 받을 수 있었다. 90점 이상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직 9급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행정법의 1번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폐기물 처리업 나왔죠? 그리고 사업계획 적합통보. 자, 이거 나면 뭐 생각해야 돼요? 공적 견해표명. 공적 견해표명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맨날 나왔었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해준 것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맨날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여기 선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법한 처분이다. 자, 물론 전체적으로 읽지만 제가 읽는 부분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있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 갖춰서 허가 신청했는데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대요. 자, 이게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는데 맞냐 틀리냐? 결론적으로는 맞는 선지예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선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물음표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여기 보면 막대한 비용 있고 허가 요건 갖추고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청소업자의 난립 요것을 이유로 불허간 거는 누가 봐도 부당하죠. 하지만 제가 봤던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 물음표 치고 넘어간다. 내가 기출에서 봤던 선지는 확실하게 OX 치고 넘어갈 수 있죠. 자, 2번 선지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 이거 주택사업과는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가 뭐예요? 이거 위법하죠? 맞죠? 자, 이렇게 이런 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3번 지방의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증인의 불출석 딱 나왔죠. 과태료 맨날 나오던 거죠.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 이거 위법하죠? 그러면 딱 읽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법하다 이 말이잖아요. 적법하지 않죠.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거는 위법하죠.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틀린 선지. 그럼 답은 3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3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1번 선지가 처음 보는 선지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물음표 치고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선지는. 그리고 사실 4번 선지도 어려운 선지였어요. 요거는 제가 지방직 7급에서 봤던 거거든요. 노트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려운 선지였지만 3번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풀 수 있었다. 4번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겠다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대요. 근데 그것이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면 틀렸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등록증을 교부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래요. 근데 얘는 맞는 선지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1번, 4번 선지를 어렵게 내고 1번하고 4번을 어렵게 냈는데 3번을 워낙 쉽게 냈잖아요. 맨날 보던 선지. 그러니까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1번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요약하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자, 요거를 길게 쓴 거죠. 보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저거 일단 맞다 그랬죠. 요거는 처음 나온 선지니까 적어놓고 외워야겠죠. 폐기물 처리업 적합 통보를 했다는 것은 허가 처분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맞다.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처분할 수 없다 하게 되면은 위법한 처분이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외웁시다. 자, 왜 여기 적었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했다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거 맨날 나오던 거죠, 이 두 개. 요거는 같이 외웁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 여기 자주 나와요.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처분이란 거죠. 처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허가 전에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리고 구속력이 있다. 처분이니까 구속력이 있겠죠.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이게 1번 선지의 근거겠죠. 이 청소업자 난립이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허가 거부하게 되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허가 처분에 나중에 흡수가 된다. 자, 요거까지 암기를 합시다. 다음 2번. 자, 요거는 바로 풀 수 있어야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 이거는 그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맞죠? 자,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나오면 이 부관은 위법하다. 그럼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 체납의 부관은 무효까지는 아니다. 취소 사유의 하자다. 자, 요렇게까지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3번. 자, 요것도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사회적 지위별로 과태료를 차등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죠. 무효이고, 요거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방의회 어쩌고저쩌고 해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위배되죠. 다음 4번. 여기 지방직 7급에서 나왔던 건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제 사업의 과세 대상이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맞아요. 자, 이것도 제가 여기다 추가해 놨어요. 이거 지방직 7급에 적어 놨더라고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등록증 교부를 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요거까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이렇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등록증을 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안 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류 잘 갖춰내면 거부할 수 없는 신고니까 일단은 수리를 해주고 나중에 이 사업이 과세 가능한 거면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2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또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1번. 신고 체육시설업 딱 나오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뭐라고 하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맞죠?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요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동그라미 치고 다음 2번.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자, 이거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사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실제로 맞는 선지였어요. 자,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 다음 선지 봅시다. 3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이거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맞다. 이런 거 빨리 넘어가고. 다음 4번. 납골당 설치 신고. 얘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근데 뒤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그러니까 틀렸죠. 2번, 4번 둘 다 틀렸네? 근데 저는 납골당 설치 신고는 확실하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했으니까 얘를 답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고 체육 시설업. 이거 외워야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1번 보면 신고 체육 시설업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그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맞죠?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리고 신고 체육시설업이랑 대비되는 게 등록 체육시설업. 자,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함께 외우고, 다음 2번. 자, 이게 어려운 선지였죠. 일단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근데 이번 선지가 왜 맞냐? 왜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냐? 왜냐하면 이 적법하게 요 단어 때문이에요. 단어 때문에. 결국은 이 판례를 보고 선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잘 서류를 갖추어서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맞는 선지다. 왜냐하면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맞고, 자, 그런데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법령이 없는 사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지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법령이 없는 사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선지가 나오는데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죠. 근데 다행히 4번을 되게 쉽게 줘서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판례 보면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적법한 양도 사실에 근거했으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하고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법령이 없는 사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였다.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다. 다음부터 우리는 건축주 명의 변경 나오면은 이 적법하게, 요걸 잘 봐야겠죠.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했으면 행정관청은 수리를 해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는 선지다. 어려웠다. 다음 3번. 요건 쉬운 선지죠.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얘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죠. 일반적인 건축신고, 그러니까 앞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건축신고라고 나오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앞에 뭐가 붙으면 대부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다음 4번. 요것도 쉬웠죠. 납골당 설치 신고. 이거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납골당 설치를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 적지도 않았어요. 당연해서.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신고가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 자, 다음 문제 3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로관리청이 도로 조명 허가 중에 특별 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겠죠? 봤던 선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물음표 치고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 OX 빨리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2번.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 처분으로 인한 법률 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맞죠? 그 후에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 부과 처분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 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우리가 맨날 보던 거,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이 취소 처분을 또 취소한다고 해서 원 조세 부과 처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맨날 나오던 거죠? 여기서는 똑같진 않지만 동일한 과세 대상의 조세 부과 처분을 다시 해도 소멸한 법률 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다. 맞죠? 새로운 조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일 뿐이다. 맨날 나오던 거. 다음 3번.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할 때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이게 맞는 법리인데 이 법리가, 법논리가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건 상식적으로 쟁송 취소는 뭐예요?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냐.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쟁송 취소죠. 이건 직권 취소에 대한 얘기죠. 앞에 한 얘기는 직권 취소,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 필요, 이럴 때만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물어보는데 이거는 쟁송 취소에 적용되냐 이 법리가, 그걸 물어봤죠. 이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음 4번. 행정청의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자, 취소 처분하고 이게 1처분이고 이걸 직권으로 취소했대요. 그러니까 취소 처분의 취소. 1처분과 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자, 이것도 잘 안 되죠. 물음표죠.
OX 잘 모르겠죠. 안 봤던 선지니까. 자, 이럴 때는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죠. 한 선지를 집중해서 읽고 답을 찾아야 돼요.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전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게 잘 1번, 4번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1번을 천천히 읽는 거죠. 도로 조명 허가 중에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는데 이 일부분이 필요 없다고 직권 취소해버린 거예요. 자, 이때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반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내가 직권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점용료를 반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아닐까 하고 1번 답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너무 오래 길게 끌면 안 됩니다. 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을 요약하면 도로 조명 허가 중에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는데 그러면 취소된 부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되냐 아니냐. 반환해야 되는 게 맞았다. 선지 읽어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 조명 허가 중에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반환해야죠? 요거는 처음 나온 선지라 어려웠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암기하기도 쉽고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 하천 조명, 도로 조명 허가는 얘는 특허예요. 특허니까 특별 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 가능한 거예요. 행정청이. 이것도 하나의 문제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권 취소했으면 취소된 부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죠. 다음 2번. 자, 원래 자주 물어보는 거는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하게 되면 그리고 취소 처분을 또 취소 처분하게 되면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다시 과세 처분해야 된다. 이게 맨날 나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긴 했어요. 과세 처분을 취소 처분한 다음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과세를 부과하면 소멸한 과세 처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죠?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소멸한 과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여기를 하는 거고 이번 선지 보면은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 처분으로 인한 법률 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맞고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 부과 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 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새로운 과세 부과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소멸한 과세 처분이 회복이 되겠어요?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맞다.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2번, 4번 선지가 좀 헷갈릴 거예요. 어떨 때는 효력이 회복되고 어떨 때는 효력이 회복되지 않네. 자, 요거는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되고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거는 당사자한테 유리한 거죠.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건 당사자한테 불리한 거죠. 그럼 다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원 과세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불리하면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의 경우는 요약하면 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 처분을 했어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사가 없으니까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 처분한 거예요. 이걸 이처분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이 되냐? 이거는 문제는 아니지만 소급하여 회복이 됩니다. 이 이사 취임 승인했던 이 이사들이 소급하여 이사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4번 선지에서 물어봤던 거 1처분과 2처분 사이에 임시 이사 지위가 소멸하냐? 소멸합니다. 이것도 소멸한다. 자, 보면은 여기서는 유리하면 효력이 회복된다. 요거에 해당하죠. 이 이사들은 취임되기를 원하고 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불리한 거고 이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 지위는 소급하여 회복이 된다. 유리하니까. 이것도 어려운 선지였어요. 처음 보는 선지기도 하고 이게 처음 딱 읽었을 때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뭘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선지를 보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이 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2처분을 한 경우에 1처분과 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의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맞다. 그리고 3번 보면 요거는 나온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의 법리는 쟁송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수익적 처분의 경우는 직권 취소하려면 부관의 불이행, 공익상의 필요, 제3자 이익보호, 이익형량이 필요할 때 가능하고 취소소송은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거죠.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직권치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3번 선지 읽어보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그러니까 직권치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 이런 게 필요할 때는 허용될 수 있는데 이 법논리는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쟁송 취소는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거다. 자, 다음 문제. 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네요. 뭐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처분이냐? 맞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니은 환지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이냐 아니냐. 이건 아직 모르죠. 처음 본 선지니까 물음표 치고. 다음 디귿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자 나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요거 나오면 쭉 읽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기억 디귿은 맞죠? 그럼 나머진 제끼고 니은을 알아야 풀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읽고 찍고 넘어가야 돼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돼요. 환지 계획은 처분이냐 아니냐. 이 중간 내용은 문제 풀 때는 읽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 물어보는 게 환지 계획이 처분이냐 아니냐. 환지가 뭔지 알죠? 기존에 땅을 주고 새롭게 정비된 땅을 받는 게 환지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모양이 이쁘지 않은 땅이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토지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쁘게 도로도 깔고 만들어서 다시 A, B, C, D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기는 도로고. 자, 요런 게 환지 사업이고. 자,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이 처분에 해당하냐? 저는 아니라고 풀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보통 무슨 계획하면 처분이 아닐 확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지의 경우는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불이익한 게 아니죠. 요 공사할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긴 하지만 더 이쁘게 도로도 생기고 평탄해져서 소유가 돌아오잖아요. 자, 이러니까 환지 계획이 처분까지는 아니겠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빨리 찍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했고 맞았었어요. 자,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었다. 답은 2번이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이 맞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둘 다 처분 맞아요. 요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다. 그리고 이제 니은은 환지 계획이 처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처분이 아니에요. 이제 나왔으니까 외워야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환지 처분은 처분이 맞다. 요 2개 암기를 하고 환지는 땅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주고 새로운 땅을 받는 것. 이거 아까 설명했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보면 제가 나왔던 것들 다 정리해놨는데 요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 제한구역 지정 고시 요 행정계획은 처분이 맞지만 대부분 처분이 아니고 헌법소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요건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맞다. 이런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대부분 처분이 아니고 헌법소원 아니었다. 이런 경험으로 문제를 풀면은 답을 맞힐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푸는 게 항상 유리해요. 그래서 니은 보면 환지 계획은 읽어볼까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중간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중간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 다음 디귿. 요거는 이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요걸 읽고 쭉 읽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맞죠? 요거는 맨날 나오는 선지죠. 디귿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무엇이든 간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비구속적인 행정계획도 헌법소원 가능하다. 그죠? 자, 다음 문제 5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업면허 처분에서 면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회의 유효기간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면허의 유효기간은 부관 중에 기한이죠. 그런데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얘는 맞는 선지.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다음 2번 도로조명허가의 조명기간. 요거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이죠. 자, 요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관인 조명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조명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이거 맞죠?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조명기간 같은 경우는 이 조명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 조명허가, 사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거 맞죠?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3번 이것도 쉬운 거죠.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아니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맞죠? 다음 4번 사도개설 허가에서 자, 이건 자주 못 본 선지죠. 여기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 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자, 이거는 사실 모르죠. 하지만 1, 2, 3번이 확실히 옳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 근데 문제 풀 때는 잘 안 읽혔는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상식적으로 틀려요. 생각해 봅시다. 사도개설 허가, 그러니까 개인 도로를 개설하는 허가에서 공사하는 기간은 사도개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하므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공사기간이 어떻게 사도로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고 얘도 틀렸고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러니까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공사기간 내에 사도개설 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틀렸어요.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으면 행정청이 한번 왜 그런지 알아보고 직권 취소하던가 철회를 하던가 하지 어떻게 바로 실효되겠어요. 이것도 틀렸다. 상식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되게 쉬운 선지죠. 뭐 길게 썼지만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여기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기한이죠. 이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다. 다음 2번 이것도 쉬운 선지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점용기간 같은 말이에요. 사용기간,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하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독립하여 행정소송 안 되고 도로사용허가의 점용기간은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아요. 다음 3번 부관의 부과 방법은 상대방에 협의하여 협약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법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두 개 맨날 나오죠. 또 나온 거예요.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맞죠? 다음 4번 이게 저는 처음 보는 선지였는데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1, 2, 3번이 맞으니까. 사도개설 허가 시 정해진 공사기간은 기한이 아니고 부담이다. 그리고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담을 붙인 행정행위에서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의 사유이지 철회되기 전까지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는 거예요.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바로 사도개설 허가가 실효되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가 철회를 해야 실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것도 틀렸죠. 얘는 틀린 선지다. 보면 부관은 허가를 해주면서 부담 조건 기한 등을 다는 거예요. 부관에는 부담 조건 기한 법률효과 일부 배제 요 4개가 대부분 나와요. 요 4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